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성현 기자입니다. 제 옆에는 오랜만에 나와주신 또 이것도 맨날 붙여 외고 출신. 이거 맨날 붙이는데. 아, 못 봤어 이거. 외고 출신 우리 스포츠 서울의 김동현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또 저희가 아까 김동현입니다. 채팅창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사실 어제 방송 말미때 공지를 드렸어야 됐는데 이 안치홍 의원님께서 또 개인적인 사정이 또 있으셔가지고 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또 오랜만에 또 도와주시게 또 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셨어요? 예, 뭐 늘 그렇듯 근근히 살고 있고요. 근근히 네. 열심히 야구장 다니고 뭐 기사 쓰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뭐 저희가 아까 순위표 보면서도 같이 얘기를 개인적으로 좀 나눴었는데 이제 사실 시즌 막바지 아닙니까? 네. 이 기자분들께서도 시즌 막바지 되면 좀 기분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뭐 좀 어떤 의미 남다르다라고 하면은 아 이제 포스트 시즌이 다가오는구나. 네. 아 힘들겠다. 뭐 아. 그런 느낌? 그쵸. 그리고 네. 또 뭐 시즌이 또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끝나가는구나. 그거 이제 FA가 열리는구나. 정신 아이고, 차려보니까 뭐 이런 또 거지. 9월, 10월이구나. 네. 이런 생각. 시간 참 잘 가죠. 맞습니다. 아까도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했지만 한 2, 3일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한 것 같은데 시즌이 끝나가고 있으니 뭐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진짜 이 팬분들께서도 또 당연히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삼성 담당 기자님 나오시면 또 삼성 사랑님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또 이제 오승환 선수 얘기 저희 방송 시작 전부터 채팅창에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 얘기도 저희가 이따 또 해보도록 하겠고요. 애초에 가을 야구 허서명 감독 때 13연패 했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런 얘기 하셨는데 마지막까지 사실 조금 이제 기아가 9연패를 하면서 삼성까지도 희망을 살짝 가져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신 분들이 계셨지만 뗐던 호흡기를 다시 붙였으나 어제 이제 다시 이제 뗐죠. 아, 그렇습니다. 잘 쉽지는 또 않았었던 또 도전이기는 했죠. 박진만 감독 때 이 정도 팀 장악력 생각하면 정식 감독 가능할까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내부 평가가 지금 준수함을 넘어서 좋은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서 맞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5월 오픈 정도 하고 있을걸요, 승률? 5, 6분 정도 하는 걸로 어제까지 제 계산 안 해봤는데 네. 그저께까지 계산했을 때는 5월 6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할 때 팀을 맡아서 40경기 정도 하면서 50경기 가까이 하면서 5월 6푼을 만들었으면 실적은 확실한 거죠. 아, 그렇죠. 네. 많이 끌어올린 거죠, 네, 진짜로. 그리고 분위기도 엄청 뭐 잘 만드셨고 그래서 내부적 평가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한희 타격 코치님도 평가 좋은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어쨌든 저희가 또 이제 삼성 얘기는 이따가 추가적으로 좀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채팅창 보니까 이 권희동 선수 어제 사실은 이제 맞지 않았는데 이제 맞았다고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제 또 1루 출루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카메라에 잡히면서 이게 굉장히 좀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영상도 이제 들어오기 전에 잠깐 봤고 또 이제 권희동 선수의 또 입모양이 카메라에 잡히는 바람에 이게 일부러 그랬다 이런 얘기들이 또 이제 팬분들께서는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드리자면 네. 순간적으로 이거 잠깐만 몸에 맞는 공 될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으로 순간적으로 스쳐가듯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가만히 있었겠죠. 맞았다고 하니까 나갔겠죠. 근데 사실 거기서 저 안 맞았는데요. 그러면 오히려 자기 팀에서 욕먹겠죠. 이 스포츠맨십에 비춰봤을 때는 이제 좋은 행동이지만 지금 뭐 게다가 5위 싸움 또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짝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팬분들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위원님 이 기자님 같았으면 저도 순간적으로 그래서 야 잠깐 나가도 되나? 이러고 눈치 보면서 나갔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쨌든 뭐 잘한 행동이다라고는 좀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어려울 거고. 네. 근데 그냥 이게 시즌 한 4월, 5월 이때 나왔으면 웃으면서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시즌 막판에 이제 지금 가뜩이나 5위 싸움 당사자 둘이 붙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오니 아이고 참 왜 그랬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권희동은 본인이 머리 맞았다고 또 제스처까지 했습니다. 리고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참 스포츠맨십에 대한 이제 얘기가 당연히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 선수는 징계 후에 돌아와서 처음 이슈된 게 이런 행동이라니 또 어쩔님께서도 좀 안타까워하시는 모습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선대명 김영준 의원님 이 고척돔에서 권혁 의원님한테 사인 받으려고 하는데 중계진 보통 몇 시간 전에 도착을 하나요? 이런 거 질문하셨네요. 중계진은 저희 기자들이 보통 2시간 반, 3시간 정도 전에 야구장 가거든요. 네.
세요. 비슷하게 3시간 정도. 보십니다. 예. 네, 네. 아, 그래요. 남상규님 예전에 김광현 네. 나쁜 손 나왔을 때 욕 진짜 많이 먹었었다. 빙글레 같은 거예요.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권희동 선수를 실드를 치자는 개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좋은 행동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다 빼놓고 결과적으로 팀만 놓고 봤을 때는 얘는 그냥 공짜로 하나 베이스 얻어 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눈만 질끈 감으면 다 잘 되고 넘어간 거거든. 자기를 따내는. 아, 이게 요즘에는 근데 이게 네. 다 중계도 다 되고 리플레이도 다 돌아가고 이러는데 그 생각을 못하지 그 순간에. 그 순간에도 그 생각을 아마 못한 게 아닐까 이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자기 딴은 진짜 맞았다고 생각했겠죠. 아, 뭐 그랬을 수도 있고, 네. 아 근데 그 입 모양이 또 잡히는 거예요.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참수 쳤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으니까. 참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결국 장시환 선수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장시환 선수 결국에는 18연패를 당하고 말았어요. 이제 SSG전에서 8회 등판해가지고 2.1이닝 동안 2피안타 볼넷 1개로 3실점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는데 결국 이제 심수창 위원님과 함께 역대 최다 연패 공동 1위가 됐습니다. 이것도 뭐 C인 거죠, 사실. 좀 이게 그냥 뭐 좀 가혹한 감은 있어요. 뭐냐면 2020년 3경기에서 2패를 하고 작년에 19경기에서 11패를 하고 올해 지금 5패에서 18연패인데 네. 그 사이에 7홀드에 14세이브가 있어요. 있는데 14세이브가 또 심지어 오래잖아요. 네. 그러면 뭐 예전에 예를 들어서 뭐 옵션 계산하거나 할 때 이 세이브도 1승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예전엔 그랬죠. 예전에 네. 그랬죠. 지금도 대략적으로 이 세이브를 1승에 비견하는 가치로 평가를 한다고 봤을 때 네. 그럼 이 양반은 이미 7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계산하면. 근데 그 패수를 정립하는 개산하는 기준이다 보니 네. 패만 놓고 보다 보니까 네. 승 아닌 패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자꾸 18연패 하는데 그럼 그 사이에 이닝 중간 나와서 팀의 리드를 7번 지켰고 그쵸. 제일 마지막에 나와서 팀의 승리를 14번 지킨 거에 대한 가치는 어디 갔냐는 거지. 그 이게 패전만 계속 이제 쌓이다 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심수창 위원님의 기록과는 약간 순도에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의미로 순도에 있어서 네, 순도에 있어서 조금 다르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즘 이렇게 약간 비아냥처럼 하니까 투승 탓하잖아요. 승리는 쓰레기, 타점은 쓰레기. 그러면 승리가 투수의 개인 승리가 약간 그 뭐랄까 예전만큼 가치가 좀 떨어진 상태면 네. 패전도 같은 확률로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문득 해봤어요. 그러니까 물론 패배는 자기가 못해서 패하는 경우가 가장 많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았는데 패한 경우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시환 선수 같은 경우 기록 찾아봤는데 작년에 뭐 5.1이닝 비자책 2실점. 맞아요. 패전. 잘 던져고도 승리를 네. 못 단 적도 있었거든요. 5이닝 1실점 승패 없음. 7이닝 2실점 승패 없음. 이런 경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과연 승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못하는 선수냐 나쁜 맞아, 투수냐 맞아. 그건 또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아. 네. 여기에 위에 또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저도 계속 등판한다는 게 실력이 있다는 증거랬다고 화남 인터내셔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확실히 그 왜 이제 뭐 위원님들도 심수창 위원님한테 또 이 심수창 위원님도 이 기록이 깨지지를 바라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의 아이덴티티와도 같은 그런 기록이시기 때문에 심수창 선수 또 심수창 위원님도 빨리 이제 장시환 선수가 이 연패를 탈출하길 바라고 있을 것 같아서 결국 이제 타이까지 또 오게 됐습니다. 19연패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시환 선수가 좀 빨리 연패에서 좀 탈출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Q&A 또 이제 잠깐 또 소화를 해봤고요. 이제 첫 번째 주제 오늘 이제 오승환 선수 얘기로 저희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승환 선수가 또다시 이제 알포드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시즌 7번째 블론 세이브를 기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벌써 리그 최다 1위가 된 지는 조금 됐죠. 이제 오승환 선수 참 세월이 야속하다라는 말밖에는 저희가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제 경기 이제 6대4로 앞섰던 9회 5번째 투수로 마운드에 올라서 1사 3루 상황 알포드 상대로 또 이제 투런 홈런을 허용을 하고 말았습니다. 6대6으로 승부 원점 됐고 또 시즌 7번째 블론 이 블론 부분 최다 1위라니 오승환 선수가 블론 최다 1위라니 참 세월이 야속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경기? 저는 이제 어제 고척에 있었는데 네. 이제 경기 막판에 이제 기사 마감하고 막 하고 있는데 요 이제 브런치 내용 갖고도 이제 카톡을 막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갑자기 대우가 난리가 났다 그래서 고개를 딱 돌렸더니 영상에 나오는데 넘어가고 있어. 6대4였는데 왜 지금 왜 6대6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영상을 막 다시 돌려봤는데 아이고 알포드한테 이렇게 된 거죠 이제.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영상 저희가 또 한번 같이 볼까요? 네. 네. 영상 같이 보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알포드 선수랑은 또 토론토에서 잠깐 또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사이인데, 아이고. 이게 그냥 바로 반장 넘어가는 타구. 라파기나 넘어갔다. 네. 오승환 선수도 야 이게 넘어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저건 기본적으로 실투 맞아요. 네. 슬라이드 높게 들어간 거 실투고. 근데 알포드가 잘 친 것도 맞는데 라파기 아니었으면 넘어갔을까 그러게요. 싶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행잉 슬라이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좀 덜 떨어지면서 또 높게 들어갔으니까. 예, 허용이 됐는데 이게 그냥 또 라이언즈 파크에 또 담장 살짝 넘어가는. 이 오승환 선수 이 표정 보면 씁쓸합니다. 참 어쩌다가 이 오승환 선수 이 끝판왕 마무리 투수 오승환 선수가 올 시즌 참 왜 이런 걸까요? 근데 뭐 이게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제 7물론으로 뭐 1위고 다 좋은데 아마 오승환 선수는 개인적으로 듣기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대전제는 하나죠. 천하의 오승환도 나이는 먹는다. 그렇죠. 82년생이니까 만으로 40세잖아요. 네. 거꾸로 보면 저 나이에 저렇게 던지는 게 대단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도 말씀해 거죠. 주시는 게 이 그래도 세이브 순위에서도 또 순위권에 올라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해 주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죄송합니다. 뭐 끝났다 하고 극단적으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특히 어제 지고 나서 막 울분을 토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만해라, 막 이런 저는 얘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7월달에 발목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6월 7월 그때 좀 안 좋아서 좀 그때 밸런스가 좀 흔들리면서 안 좋았는데 네. 8월부터 어제 경기 전까지 그러니까 21일까지 계산하면 얼마 들어? 어디 갔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4승 11세이브 1.04예요. 쭉 잘해왔었네요. 8월부터 계산하면 계속 잘했는데 어제 하나 빵 터지니까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은퇴 막 맨날 이러니까. 그러면 천하의 그 어떤 아무래도 블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많은 거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일단 첫 번째로 오승환 선수는 아파도 아픈 티를 잘 안 내고 참고 던지는 경향이 좀 있어요. 네네. 원래 사람이 그래요. 책임감이 엄청 강하고 자기 멘탈도 강하고 발목 그때 안 좋다 했을 때도 이 정도면 관리하면서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렸던 것 같아요. 본인이. 자기도 네. 팀도 나갔는데 막상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다시 조정을 위해서 약간 마무리 지고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자기 막 지금 한참 잘하고 있다가 또 한 번 빵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잘할 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한번 못하면 그것만 자꾸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유독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또 이렇게 사람 그 호흡기 뗄락말락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맞으니까 또 그렇게 됐고. 그렇죠. 이제 기대가 좀 크셨던 네.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삼성 팬분들께서도 이제 혹시 모른다 이게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필 또 오승환 선수가 이렇게 불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점중이님 오승환 선수 버스 탈 때 발 많이 절뚝거리던데 조금 쉬어가게 하는 게 맞지 않나요? 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아까 저희도 영상 잠깐 봤잖아요. 잠깐 뭐 짤이라죠. 네네네. 봤는데 사실 그저께 뭐 캐치볼 하다가 뭐 정강이에 맞았다 뭐 그게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맞은 거는 제가 직접 보진 못했는데 더가웃에서 오승환 선수를 봤거든요. 네. 멀쩡히 걸어 들어왔어요. 그 구단에도 재차 확인했는데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또 이렇게 움짤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이싱을 이렇게 둥둥 감으면 걷기 불편한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깊이가 안 통해가지고. 네. 뭐 그러니까 아예 안 아프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고 일단 본인하고 구단은 괜찮다고 표현하니까 근데 어제 등판할 때 약간 여파가 있었나 싶긴 해요. 또 그 영상을 보고 나니까. 그러게요.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 결과 좋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시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부상자 명단에 넣고 뺀다 그러면 그냥 시즌 아웃이죠. 하긴 그렇습니다. 네. 하리모토님 오승환 선수가 못해서 마음 아픈 것이 아니라 무너지는 모습을 보는 게 또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망가지는 모습 보는 것 자체가 같은 생각이고 오승환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죠. 그래 삼성사랑님이 지금 애초에 시즌 중반에 허삼영 감독 조급하게 오승환 선수를 쓴 게 악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회복할 때까지 쓰면 안 되는 거였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시고 저도 계시는데. 그때 확실하게 휴식을 부여하라고 기사를 쓰기도 했었는데 뭐 일단 저는 그렇게 쓴 거고 구단의 판단과 본인의 판단으로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했겠죠.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게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아쉬움은 남아요. 그때 아예 확실히 해줬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때 또 팀 상황이 워낙 안 좋을 좋았다 때니까.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화불 단행이라고 안 좋은 거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그죠. 자꾸 쌍으로 막 셋 넷이 오니까. 맞습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오승환 선수 지금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말씀해주셨잖아요. 사실 오승환 선수가 지금 대체 불가의 이 선수였기 때문에 올 시즌에도 사실 이 팀 상황이 어려울 때 좀 이 꾸역꾸역 억지로 나온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내년 시즌은 좀 어떨까요? 내년 시즌 삼성의 마무리 바꿀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 그냥 오승환 선수 그래도 한 번 더 믿어본다 이런 느낌으로 갈까요? 오승환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막 잘하다가 한 게임 못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근데 지금 만약에 삼성도 포스트 오승환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땅한 자원이 없긴 해요. 예를 들어서 시범 경기 때는 김윤수를 9회에 올리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자기 마무리감으로 찍고. 먼저 9위가 좋으니까. 네. 근데 뭐 지금 7점대 7점 얼마더라? 7.06인 선수를 마무리로 쓸 수는 없고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저는 개인적으로 최충현이 좀 아까운데. 아 최충현 선수요. 네. 최충현이 2018년도에 워낙 잘했고 네. 근데 2019년에 확 자빠졌잖아요. 그때 인터뷰를 한번 했었는데 뭐가 잘 안 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네. 한참 좋을 때 자기가 놓는 타점 이렇게 던질 타점하고 포인트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만의 감각이겠죠. 그 감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얘 던져도 그때 느낌이 네, 안 든다. 느낌이 하나도 안 든다는 아. 거예요. 릴리스 포인트가 어느 점에서 놓고 때리고 뭐 각도 이게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그래서 2019년 시즌 내내 그냥 자빠졌다가 헤맸죠, 그죠? 예, 그러고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수술 받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다시 물어봤어요. 이제 페스티벌은 좀 알겠대요. 페스티벌은 이제 나름대로 포인트를 좀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아. 감이 살짝 왔다. 네, 어느 정도 찾은 것 같아. 변한 거 아직 모르겠대. 그래서 허삼한 감독은 최충현이 등판하면 직구만 던지라고, 아니 페스티벌만 던지라고 했어요. 그랬군요. 속구만 던져라. 네. 무조건 속구만 던져라라고 주문을 했는데 투포수가 자꾸 변하고 있는 애들에 그럼 어떻게 던져야지. 그래서 변호사님 내면 또 던져야 되니까. 네. 들어와서는 괜히 최충현대로 막 기분 나쁘고. 아 그러게요. 페스티벌 던진다 했는데 이런 느낌으로. 전부 짚고 던지라고 했는데 변하고 던지라고 뺐습니다. 이거더라고. 그렇습니다. 네. 최충현은 당시 선발 전환했으면 안 되는 거였다. 왔다 갔다 하고 결국 감을 잃은 게 아닐까. 또 이런 의견을 또 내주시기도 근데 했는데. 최충현은 시장의 선발이었고 불펜으로 자리를 잡았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뭐 포인트 잃는 거는 정말 순식간이거든요. 맞아요. 그 소위 말해서 이게 다 밸런스라고 흔히 얘기하는 그런 부분인데 밸런스가 잡기도 어렵지만 읽기도 정말 어떻게 보면 또 쉬워요. 그러네요. 네. 한 번 포인트 놓치면 답이 없어요 거기는. 정말. 그러니까 투수들이 그만큼 또 예민하기 그럼요.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 놓치면 그러니까 그걸 다시 못 찾는 선수들이 얼마나 있어요. 빡빡하냐면 족장부터 시작해서 팔 각도도 자기들은 다 알아요. 이게 0점 몇 도도 차이는 자기들이 알거든요. 손가락도 예를 들어서 던질 때 여기 걸리는 거 여기 걸리는 거 다 다르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스스로 판단했을 때 이거다 싶은 포인트가 딱 걸릴 때가 있어요. 이걸 딱 찾으면 그때부터 연습 미친 듯이 하는 거죠. 이게 때린다고 하잖아요. 그거 네. 이제 때린다는 게 아마 그 얘기를 하는 네.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좌승현, 우승현은 어떤가요? 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서영님. 좌승현, 우승현은 늘 하던 대로 하고 있는 거고 좌승현은 제가 정현욱 코치님한테 물어봤는데 네. 아직 어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신나서 할 때는 막 들어가는데 네. 그게 아닌 경우가 좀 있다. 그래서 안 풀릴 때. 네, 그래서 코칭 스태프에서 좀 멘탈을 만져주고 있는 상태다. 그렇게 그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이승현은 내년까지는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충현 선수 구위가 워낙 좋아서 감만 빨리 찾으면 충분히 삼성의 마무리 자리에 한몫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최충현이 필승조만 해줘도 그리고 97년생이니까 이제 만 25인데 한 뭐 20대 후반 와 아직도 그렇게 젊네요. 네. 28, 9배 마무리해도 돼요. 하긴 그러다 우승은 할걸요? 생각해보니까 또 그렇긴 하네요. 이거 네. 뭐 군대를 가야 돼 어딜 가야 돼. 맞네요, 군대도 맞네요. 면접 받았는데.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봤을 때 이 삼성이 여러모로 이제 어제 경기 또 고꾸라지기 전까지는 사실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박진만 감독 대행 체제에서 정말 이 상승세를 살짝 그렸었던 삼성 라이온즈인데 지금 팀 분위기 뭐 대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럼 자꾸 이기니까 당연히 분위기 좋죠. 분위기 좋고 뭐 어제 같은 패배는 좀 아쉽긴 하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선수단 분위기 훈련할 때도 그렇고 되게 이렇게 밝게 해요.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박진만 감독 대행이 얼굴이 하얗고 약간 동글동글하고 해서 되게 유할 거라 생각하시는데 네. 안 유해요. 이 얘기는 진짜 예전에 네. 안치홍 의원님께서도 하셨거든요. 그 형 세다고. 엄청 세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그때 그
정인호 코치랑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현대의 그 빡빡한 현대란 구단에서 적자로 있던 사람이잖아요. 진짜 이게 속된 표현으로 빡세다. 네. 분기가 빡세다. 네. 진짜 빡센 구단에서 프로 고졸 1년 차부터 1군에서 맞아요. 거의 풀타임을 소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자만 살아남는 구단에 있던 분이어서 그리고 알게 모르게 삼성도 군기 은근히 세거든요. 그렇죠. 생각보다. 요즘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7년 차이 나면은 7년 차 이상은 선배였어요. 호칭도 정해져 있었어요. 호칭도 그렇게 네. 연차에 따라서. 네, 연차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세세한 규정들이 다 많이 있는 구단이어서 거기서도 2군 감독이 1군에서 코치까지 했으니까 이 사람 결코 약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김현준 설렁설렁하니까 바로 빼잖아요. 바로 자 문책성 교체. 네. 네. 구자 뭐 좀 아니까 바로 빼버리고. 그냥 얼굴이 하얀 거예요. 얼굴이 하얀 거지. 그러니까 외유내강이라는 거죠. 얼굴이 네. 하얀 그러니까 얼굴이 하얀 거지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고 그러니까 딱 오자마자 한마디가 벤치 분위기 다시 살리겠다라고 했고 그 방편으로 어린 친구들 와 올려갖고 경쟁시키고 잘하는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지. 괜찮습니다. 잘하는 선수는 당연히 내일도 써야 된다. 네. 라는 말을 대놓고 하고 못하면 본인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마 느낀 게 있을 거다라고 빼고 사실 감독 입장에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심지어 대행인데. 맞아요. 근데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감독 대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성적에 좀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이제 정도를 거르려고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할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독님한테 오늘 뭐 관전 포인트나 팀의 핵심 키가 되는 선수는 누굽니까? 라면 네. 우리 팀의 키 플레이어는 벤치입니다라고 얘기해요. 벤치다. 벤치 분위기라고 얘기한다. 벤치 분위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사실 허서명 감독 시절에 해주셨거든요. 네. 특히 이제 박혜민 선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박혜민 선수는 이제 주장일 때 팀 여기 더가웃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팀 분위기도 이렇게 띄워주고 이런 게 있었는데 가니까 이제 왜 그렇게 역할을 해주는 선수가 하나도 없느냐 이런 얘기를 이제 팬분들께서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강민호 선수라든가, 그러니까 강민호, 우규민 이 둘만 해도 분위기 제가 봤을 때 잡을 수 있어요. 둘 다 말이 많거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안 했다는 개념이라기보다는 팀 분위기가 좀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선 뭘 해도 안 돼요. 근데 이기고 승수가 쌓이고 젊은 선수 좀 잘하고 누가 올라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잡혀가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또 베테랑들이 사실 고참 입장에서는 젊은 선수들 이렇게 뛰고 자기 벤치 있으면 기분 나쁠 수는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도 다 받아들이고 후배들 잘 챙기고 으쌰으쌰하고 이런 분위기가 딱 정립이 되니까 지고 있어도 이거 하자. 해보자. 네, 뭐 이런 분위기가 생기는 거죠. 제 목소리가 좀 작나요? 저는 죄송합니다. 잘 들리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질문 중에 살짝 저 포스트 시즌 가면 인센티브 받으시는데 저희 그런 거 1도 없고요. 기자분들은 전혀 상관없다. 좀 주세요. 잘 써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고 특히 이제 9월달 이 강한울 선수가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박진만 감독의 황태자로 떠올랐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강한울 선수의 이 타격감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강한울 선수는 뭐 저도 기아 시절부터 기아 담당도 했었으니까 옛날에 기아 시절부터 봤던 선수인데 조금 뭐랄까 이게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칠렐레 팔렐레 해요. 사람 성격이 약간 4차원스럽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박지만 감독이 그 멘탈을 잡아주는 거죠. 근데 그 군대에 다녀와서 원래 군 입대 전에는 살짝 이렇게 빼빼 마른 입도 좀 짧아갖고 초딩 입맛이라 그러죠. 네네. 골고루 먹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 먹는 이런 편이라 소세지 좋아하고 막 이런 살이 안 쪘잖아요. 그래서 살이 안 찌고 이래가지고 근데 군대에서 이제 보통 다 군대 가면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몸이 좀 탄탄해져서 온 거예요. 근데 자기는 벌크업했다고 이렇게 왔대. 그래갖고 막 66kg인데 풀스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벌크업 했다니까. 네, 군대 벌크업 했다면서 막 뭐 전력을 다해 풀스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박진만 감독이 피치에서 보고 뭐하냐? 이런 거죠 이제. 야, 박진만 감독이 진짜 세네요. 왜 이러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0홈런 칠 거 아니면 20홈런 20개 칠 거 아니면 3할이 낫다. 아하. 짧고 정확하고 강하게 치는 연습을 해라. 그렇게 해서 그걸 잡아주고
그 강한울도 스스로 깨닫고 그러네요. 내 길은 이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고 방향성을 잡아줬다는 네, 뜻이죠. 그렇게 해서 네. 이제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약간 칠렐레 팔렐레한 게 있어가지고 그 약간 멘탈적인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한 것 같아요. 옛날 기아 시절에 1화라면 1화인데 강원호 선수가 좀 못했어요. 네. 좀 못해가지고 당시 김규태 감독이 한 소리를 하고 싶으셨던 모양이야. 근데 게임 끝남과 동시에 애가 사라졌대. 강원호 어디 갔냐? 집에 갔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야, 이 칼퇴 본능, 네. 예, 강한울 선수. 제일 먼저 퇴근했다는 거예요. 아, 진짜 대박이다. 야, 저 멘탈은 이렇게 된 거죠. 기자들 사이에서도 와 하면서 웃었는데 네. 그게 삼성 왔다고 달라졌겠냐고요. 사람은 그렇죠, 그대로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어쨌든 최소한 야구적으로는 개선, 보완 이걸 이제 박진만 감독이 그러니까 박진만 감독이 저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무슨 의미겠냐님 말씀처럼 좋은 사보 만나서 드디어 꽃이 피는 네. 케이스이군요. 그러니까 물론 똘끼. 아까 댓글 중에 플루크 아니냐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네. 플루크일 수도 있겠죠. 근데 플루크일 값이라도 지금 이렇게 잘하면 나쁠 게 뭐 있습니까? 괜찮죠. 맞아. 네. 네, 맞습니다. 박지만 감독님은 기본이 수비가 되는 선수가 주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수 이 강한울 선수가 또 먼저 주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네. 수비는 뭐 본인이 원탑을 찍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국민 타이틀 붙는 선수 별로 없잖아요. 그쵸, 국민 유격수, 국민 타자, 국민 유격수, 국민 우익수, 국민 감독이 있는데 네. 몇 안 돼요. 근데 국민 타이틀이 붙었던 역대에 손꼽히는 유격수이기 때문에 수비에 대한 개인 스탠다드가 되게 높으세요. 아하. 당연히 거기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김상수 유격수 다시 보낸 것도 그 일환이고 물론 이제 커사명 감독 때 이동을 했지만 네. 유격수 김상수가 제일 본인이 편하게 하고 본인이 제일 잘한대. 움직임도 좋고. 맞아요. 그러면 네. 써야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또 팀을 빠르게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수비이다 보니까 또 그런 선택을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어쨌든 뭐 저희가 아까 이 채팅창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박진만 감독 대행 체제 굉장히 좀 평가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도 정식 감독으로서 네, 이제 저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또 이 댓글 한번 또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만 감독 대행 그만큼 선수랑 소통하면서 납득시키는 거 그것도 이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이런 부분,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꾸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저희 허삼영 감독이 자꾸 직접 비교가 되는 것처럼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네. 허삼영 감독님이 그걸 안 했다 못했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박진만 감독 대행은 피처스 때부터 봤던 선수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1군에 올라온 선수들이 처음에 1군에 감독 대행 오시고 나서 2군에 좋은 선수들 많으니까 기회를 주겠다고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선수들을 이렇게 막 올려서 쓰는 거죠. 그러면 1군에 있는 선수들도 긴장하겠죠. 그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사실 1군 선수들에게 이 경각심을 준다는 게 네. 사실은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네, 어려운 그럼요. 일인 게 원래 잘하던 선수들, 원래 쓰던 선수 대신에 가능성만 있는 선수들을 기용한다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된다는 게 일단 박진만 감독 대행의 결단력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 안 가셔서 좋네. 화장실 안 가셔서 좋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 뭐 동현 기자님, 도 기자님하고 친하신가 하셨는데 두 분 방송에서만 만난 사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 김동현 기자님 또 나오신 이후로 처음으로 저희 오늘 점심 같이 먹습니다. 점심 네. 같이 먹으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같이 나눠볼 것 같은데 앞으로도 자주 또 뵐 수 있었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최치흥 선수는 잘하고 있나요? 또 이런 얘기 또 질문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최치흥 선수 기록도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구단에 물어봤는데 좀 뭐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잘했던 선수이기도 하고 네. 못했던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6월인가? 돌아오지 9월 맞나? 하여튼 곧 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올 시즌 뭐 거의 끝났다 치고 내년에는 다시 뭐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예전에 이학주 선수 수비 좋다고 하신 분도 박진만 감독 대행님이셨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 이학주 선수가 뭐 저희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범위가 넓어서 에러를 많이 하는 선수, 자기 범위에 들어오는 예. 확실하게 잡는 선수,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학주 선수는 아마 전자 쪽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그렇죠.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학주 선수가 처음 왔을 때 스프링 캠프에서 김상수랑 같이 훈련하는 걸 저도 봤고 네. 그때 뭐 다 코칭 스텝이 본 끝에 결정 내린 게 이제 김상수 2루 이학주 유격이었는데 뭐
대놓고 얘기하면 이학주가 그렇게 수비할 줄 아무도 몰랐겠죠. 하긴 그때는 진짜 번뜩인다는 네.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또 그게 네. 안 됐었던 거라서 좀 차이는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박진만 감독 님 인터뷰 김동엽은 그동안 충분히 기회 줬다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들 사실은 이제 1군 선수들에게 각성을 또 요구하는 그런 멘트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인상적으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다음번 주제 이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기아 타이거즈 드디어 이제 지긋지긋한 9연패에서 탈출을 했는데요. 어제 NC와의 이 5위 싸움 정말 중요한 3연전 아니겠습니까? 첫 단추를 잘 꿰면서 지금 NC와의 승차 다시 한번 1.5경기 차로 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역시 양현종 선수의 또 이 안정적인 호투가 참 돋보이는 경기였는데 5이닝 동안 5피안타 1실점 홀투를 펼치면서 연패 탈출에 발판을 놨습니다. 아울러 올 시즌 소화 이닝수 170점 1이닝으로 늘리면서 KBO 리그 최초 8시즌 연속 170 이닝 이상을 또 투구를 하는 대기록을 또 써냈고요. 올 시즌 처음으로 또 전구단 상대 승리 그리고 NC와의 승차도 이제 벌릴 수 있는 참 에이스의 역할을 제대로 해줬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 사실 이제 9연패에 빠졌을 때 사실 뭐 어느 팀이나 똑같겠습니다만 이 장기적인 연패에 빠졌을 때 팀 분위기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9연패 했는데 팀 분위기가 좋으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 2, 3연패까지는 그런가 보다 해요. 내일 이기면 되지 싶거든요. 근데 4, 5, 6 가잖아요. 뭘 해도 안 돼요. 안 풀린다. 뭘 해도 안 되고 그때는 진짜 누가 한 명 미쳐갖고 홈런 3개씩 치고 이런 거 아닌 이상 네. 그마저도 어려울 뿐더러 벤치에서 뭘 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아 얘기를 뭐 나왔으니까 제가 6연패에서 7연패 넘어가는 그 7연패 게임을 현장에서 봤거든요. 네. 그때 전상현 돌아온 날. 전상현이 6연패 하는 그 게임 돌아와서 그 다음날 첫 등판을 했는데 게임 전에 김종국 감독이 전상현은 뭐 필승조처럼 뒤에 7, 8회가 아니라 선발 다음에 1위가 5이닝만 먹어주면 6회부터 우리 불펜을 쓸 거고 한 6회나 앞쪽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덜 부담되는 상황에서 네. 이제 부상에서 돌아온 네. 선수를 사용을 하겠다. 하이리버리지 상황에서 안 쓰시겠다는 거죠. 뭐 당연히 그렇게 주로 하니까 했는데 그리고 방망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속도 상하고 좀 힘도 드는데 우리 타선에 지금 하락세 사이클이 걸려 있다. 네. 근데 어쨌든 올라오기 마련이니까 잘할 거다 믿는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편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그런데 그날 경기에서 5회 말에 4점을 주고 6교체에 5점을 냈잖아요. 네. 0대 4에서 5대 4로 뒤집었단 말이죠. 연속 안타 막 나성범 속까지 연속 안타 막 치고 막 와 분위기 막 올라왔어요. 올라와 있는 상황. 네. 진짜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6회 전상현이 올라온 전상현이 맞았어. 아니 김종국 감독 쓰겠다고 한 대로 썼고 제역전이 되고 나니까 그러고 약간 그 상황에서 전상현을 썼어야 되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네. 타선이 안 된다고 막 힘들어했는데 타선이 서졌단 말이죠. 근데 불펜을 냈는데 불펜이 안 돼요. 괜찮았던 불펜이 또 안 돼. 뭘 해도 안 된다니까. 그런 순간이 풀린다. 분명히 와요. 네. 그리고는 6, 7, 8, 9까지 갔잖아요. 그렇죠. 보고 있으면 저도 힘들어요. 이게 끊어질 만한 있으면.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꼬인다. 네. 선수단 훈련할 때도 보면 차분하게 해요. 별 그거 없이 그냥 차분하게 하는데 이걸 거꾸로 보면 시끌벅적한 맛이 없다는 뜻도 되거든요. 근데 훈련할 때 활기가 안 차면 약간 좀 분위기가 좀 처졌겠죠. 이상하겠죠? 네네. 네. 그러니까 연패인 팀은 대체로 그래요. 자 가자 와. 이게 안 좋은데 된다. 안 돼. 이게 안 된다. 네, 이게 안 돼. 맞습니다. 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기아가 참 이 9연패까지 가는 기간 동안 사실 뭐 돌아가면서 부진한 게 맞긴 하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 뭐라고 좀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방망이죠. 방망이 타격. 첫 6연패 기간 동안 득점권 타율이 1할 3푼 3리인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팀 타율이 2할 4푼 7리인가 6리인가 그랬어요. 못 친 게 아니었는데 네. 그죠? 그러니까 방망이 자체가 아예 땅을 파고 들어갔던 건 아니에요. 근데 주자가 2루만 가면 얼어. 나가면은 못 들어오니까 네. 못 불러들이니까. 주자가 2루에 가면 방망이를 들고 얼고 3루에 가면 방망이를 안 들고 나가는 느낌? 그럼 득점이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점수도 0점, 1점 뭐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니. FC 타이거즈 뭐 이런 얘기 나왔죠. 네, 또. 그게 안 되니까 이게 보고 있으면 잠깐 이게 이렇게 될 일인가? 이렇게 보게 돼요. 기자실에서도 이렇게 놓고 이렇게 막 화전을 보통. 그렇죠. 근데 이렇게 보게 돼요. 야 이렇게 안 풀리냐 네. 이런 느낌으로. 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참.
팬들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네.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벤치는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씌인 것 같다는 네. 느낌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선수들도 그렇고 이제 벤치도 그렇고. 모 선수의 표현을 그대로 해드리지만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안 될 수가 있네 싶대요. 그럴 수밖에 없겠습니다. 진짜로. 지금 쭉 보니까 애나님께서 어제 경기 끝나고 울었어요. 5위가 문제가 아니라 긴 연패는 선수나 팬에게도 너무나도 또 잔인하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민들레 오빠님도 기아가 연패하는 기간에 야구 관련된 거 더 보면 혈압 터질까봐 못 오셨다고. 이게 사실 선수들도 이 벤치도 힘들겠지만 가장 힘든 건 또 팬들 아니겠습니까? 팬분들께서도 진짜 연패 탈출하면서 그나마 이제 심적인 부담을 살짝 좀 덜어 놓으신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그러다 보니 지금 채팅창에도 이 한남자 감독 김종국 감독의 그릇된 용병술이나 작전 투수교체 종합 선물 세트가 아니었을까 이 연패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김종국 감독의 현장의 뭐 저 벤치 워크라고 하죠. 네. 벤치 움직임이 막 이상적이냐 그거는 솔직히 잘 모르겠으나 좀 제가 팬분들께 당부 아닌 당부를 좀 드리자면 네. 대부분의 비판 혹은 비난은 결과론이 많아요. 아 그렇죠. 그때 왜 대타 안 썼니? 그때 왜 투수 안 바꿨니?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바꿨을 때 맞아 왜 바꿨니? 내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화나고 열받는 마음은 너무 잘 알겠지만 김종국 감독 바꿔라 나가라 이렇게까지는 안 가셨으면 1년 차인데 네. 1년 차인데 벌써 참을 만큼 참았다. 김종국 아웃다 이러시는 그리고 분들 이제 계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끼리 얘기할 때 했는데 초보 감독의 한계는 있어요. 뭔 소리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1년 차 2년 차 선수들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 잘 될 때는 막 나가잖아요. 그렇죠. 쭉쭉쭉 올라가요. 탁 꺾이잖아요. 그 이상으로 쭉 빠져요. 그러면 그 뭐야 그때 경험이 좀 있는 사람들은 이럴 때 예를 들어서 훈련을 좀 쉰다던가 뭐 어디 가서 간단하게 맥주를 한잔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기분 전환 혹은 분위기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는데 젊은 선수들 그런 게 경험이 없잖아요. 그렇죠. 막 이러고 왜 안 있다고요. 되지? 왜 안 되지? 이러면서 막 이러고 파고 있어요. 들어간다. 막 배트 더 열심히 돌리고 그게 독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네. 형들이 얘기해줘도 그 안 들어와 내 귀에. 내 머리에 안 들어와. 혼자 막 이러고 그러면 쭉 가는 거예요. 근데 1년차 감독이라고 다르겠냐는 거죠. 그렇죠. 경험이 없긴 매한가지거든. 코치로는 물론 당연히 있었지만 코치는 요것만 하면 되는 자리지만 감독은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보 감독의 한계가 나오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5강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김종국 감독을 제가 지금 전적으로 실드 뭐 프론트 아니고요. 실드 전문 기아 프론트. 네. 그런 건 아니고 말씀드리지만 초보 감독이기 때문에 하는 시행착오는 무조건 겪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다 잘한다는 얘기를 결코 드리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좀 연패 기간에 벤치에서 약간 조금 뭐라 그럴까 답답한 모습? 그래요. 그런 부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있었어요. 타격이 안 풀리고 이게 득점권에서 타자를 주자를 못 불러들인다는 거 타순 변경이라든지 살짝 변화를 줄 수도 있는데 너무 이제 꽉 막힌 것 같이 운영을 한다. 이런 비판도 또 있었고. 벤치 역동성이라고 할까요? 벤치가 너무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안 될 때는 뭐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느낌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인업을 바꿔준다든가. 근데 딱히 그런 모습이 뭐 박찬호 한번 빼준 거? 저한테는 그 정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비판을 받아야죠. 지니까. 지는데 왜? 결과적으로 지니까. 뭐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아쉬움이 있죠. 그렇습니다. 민들레 오빠님도 저는 김종국 감독님 아직 경험 부족이라고 봅니다. 코치 경력이 아무리 길어도 감독이랑 같을 수가 없지요. 또 이런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위기에 대한 대응 능력이 확실히 조금 아쉬움이 있죠. 네, 아쉬움이 있죠. 이 베테랑 감독님들과는 확실히 좀 차이가 있고 또 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이 팬분들께서도 충분히 저는 성에 안 차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지면 10개 구단 감독들 전부 사퇴에 아웃이 넘쳐난다고 사학 프로스트님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독들이 참 스트레스도 많고 참 어려운 직업이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습니다. 기자님들 사이에서는 이제 이 5위 싸움 결국에는 어느 팀이 차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마지막 이 5위 경쟁. 뭐 일단 제가 모든 기자들한테 다 물어본 건 아닌데 그래도 아직까지 기아 쪽에 손을 들어주는 분들이 많아요.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기아가 5위를 할 것 같고요. 그게 왜냐면 오늘 게임 전 기준으로 1.5경기잖아요. 그렇죠. 1.5경기가 되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뒤집기가 어렵다. 네, 쉽지 않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5 경기를 따라 잡았어요. 네. 0.5경기를 앞섰다고 칩시다. 그럼 다음 경기 치면 또 6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이렇게 뒤바뀌는 안정권으로 가려면 그 이상 이겨놔야 돼요. 거죠. 그러니까 사실 1.5경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이겨야 되기 때문에 지키는 쪽에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상. 그리고 예를 들어서 기아가 오늘 게임마저 잡는다? 그러면 저는 거의 못 박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오늘 잡아서 2.5경기 차가 네. 벌어진다면 이제 NC 입장에서 조금 쫓아가기가 어려워 보이고 네. 만약에 오늘 혹은 이제 내일까지도 이제 NC 다이노스가 잡아내면서 순위 한번 뒤집으면 네. 모를까. 이제 남은 경기가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기아 타이가 기아가 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유리해 있습니다. 보이기는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선발 투수 한번 볼까요? 루친스키 선수 8승 11패 올 시즌 좀 승운이 따라주지는 않았습니다만 3.04의 평균 자책점 굉장히 잘 던지고 있고요. 임기영 선수도 3승 12패. 임기영 선수도 더 하네요. 4.13의 평균 자책점인데 아이고 둘 다 이렇게 좀 운이 없네요. 올 시즌에. 네. 운도 없고 뭐 특히나 임경 선수 같은 경우는 김종욱 감독이 잘 던질 때 승 챙겨가야 되는데 미안하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올 시즌에 워낙에 또 이제 네. 마당새 역할을 많이 해주다 보니까. 루친스키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 둘이 잘 보면 둘 다 상대에 약해요. 찾아보니까 그래요. 저기 루친스키는 기아전 올해 한 경기 나가는데 6이닝 5실점. 어우 많이 무너졌네요. 네. 임경 선수는 3번 나가서 3패. 3패. 네, 7.53. 와 7점대. 네. 어이구야. 근데 이게 제일 첫 경기에서 자빠져가지고 네. 그 뒤 두 경기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는데 이게 회복이 안 되는구나. 기록을 보니까 그러니까 최근 두 경기 보면 6이닝 4실점, 5이닝 3실점이에요. 네. 그러면 6에 4에 5에 3이면 뭐 그냥 아주 자빠진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발로서 그냥 나름대로 역할을 한 건데 제일 첫 턴이 5이닝 미만의 실점이 많아버리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회복이 안 되는 상황. 그렇게 된 거고. 그랬을 때 이제 오늘 선발 매치업에 있어서는 사실 뭐 루친스키 선수가 조금 이제 유리해 보이기는 합니다. 오늘 가능성이 어떻게 보세요? 오늘 승패 예측. 저는 이게 NC 팬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는 그래도 기아가 이기지 않을까. 그래도 기아가. 그러니까 어제 연패를 끊었다는 게 저는 꽤 크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전환? 이제 해보자. 네. 그게 조금 이렇게 사람이 홀가분해지면 조금 아무래도 이렇게 좀 가볍게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임기영 선수가 NC전에 그 전에 두 경기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점. 근데 반면에 루친스키는 안 좋은 기억을 안고 올라온다는 점. 그러니까 이름값만 놓고 보면 루친스키가 위인 건 맞는데 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기아가 분위기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거꾸로 보면 NC는 어제 패배가 잠깐 오늘 이겼으면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그쵸. 이러고 졌잖아요. 특히 이제 구창모 선수를 낸 건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제 기아가 결과적으로 10안타를 치고 3점밖에 못 냈다는 점은 아쉽지만 어쨌든 3대1로 나름 깔끔하게 이겼어요. 빠따가 나름대로 뭐 여러 개 안타를 쳤고 몇 게임만 3게임만인가 두 자릿수 안타를 쳤고 에이스가 잘 던졌고 불펜이 잘 막았고 수비도 실책 없이 나름대로 나름이래 실책 없이 철벽 수비했고 그러면 공수 밸런스가 맞은 상태에서 이겼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제가 봤을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연패 탈출의 과정이 또 좋았다는 점을 높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10대 0, 11대 0 이렇게 이기면 더 좋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겼으니까 그 과정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쩔림 어제 추가점이 없어서 좀 불안해요.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 두 자릿수 안타를 치고도 3점밖에 내지 못했다는 점. 그 부분은 좀 걸리긴 하죠. 이제 득점권에서의 확실한 해결사가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확실히 좀 그 이 팬분들 입장에서도 걱정이 되시긴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9연패를 끊어냈다는 거에 또 큰 의미를 또 부여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 지금 또 이제 다른 얘기 또 많이 하시는데 이제 NC 승리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게 뭡니까? 이름도 못 들어본 투수가 뭐예요? 다른 팬분들도 계시니까 또 채팅창에서 좀 표현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분명 어제 기아 타자들 주루 플레이라든지 분명히 아쉬운 부분도 많았다. 이제 민들레 오빠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이제 디테일적인 부분, 이 디테일적인 부분은 사실 이제 5강 경쟁을 하는 팀들 모두에게 사실 좀 부족해 보여요. 그러니까 9연패하고 있는 팀의 지상 과제는 승리입니다. 일단은 끊어보자. 그 1차 과제는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승리 당했다 뭐 이런 경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런 경기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연패를 끊었기 때문에 부담은 덜 수 있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부담을 덜 느끼는 쪽은 제가 봤을 때 기아일 것 같아요. 아 그렇다. 그러네. 네. 이제 아무래도 어쨌든 1.5경기 차 좀 격차가 아직까지는 좀 있는 네. 상황이고 이 쫓기는 입장에서 그래도 어제 연패를 끊었다는 점이 기아에겐 조금 더 좋게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안충 의원님 어디 가셨어요? 또 행우님 질문하셨는데 안충 의원님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오늘 화장실 가셨어요? 자꾸 화장실 갔다 오시고 얼마나 화장실을 자주 가셨으면 이제 팬분들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늘 또 김동현 기자님께서 또 이렇게 또 40분 넘게 또 같이 소화를 해봤습니다. 오늘 과연 좀 이 마지막까지 5강 경쟁 이 마지막 싸움이 참 치열하다는 게 이 팬분들께는 너무나도 피말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리그 흥행의 입장에서 리그를 지켜보는 분들께서는 아 그래도 그 마지막까지 모르겠는데 라는 이제 상황이 연출된다는 거는 좀 나쁘지는 않은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시즌 막판에 지켜볼 수 있는 스팟이 두 개가 생겼잖아요. 1위 싸움, 5위 싸움. 그러니까 시즌 한 초중반, 중반 넘어가면서 하나가 자꾸 막 고꾸라질 때 네. 이러다 큰일 난다는 얘기 우리끼리 했었거든요. 기사로도 몇 번 나왔어요. 너무 한 팀이 자빠지면 힘들다, 너무 어렵다, 힘들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 스몰 시즌 끝으로 가는데 SSG가 쑥 내려오더니 LG가 쓱 올라가고 갑자기 3, 4위가 키움 KT가 싸우기 뒤집어지고. 시작하고 5위는 또 뭐지? 막판에 막 8위까지 가능성 있다 막 이러니까 막판에 막 보고 말하시니까 야 잠깐만 이게 이렇게 해도 되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맞습니다. 지금 당장 신인왕 투표하시면 누구한테 표 주실 거냐고 또 야옹이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1, 2, 3위를 적게 되어 있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1위만? 저는 제 마음속에만 넣어두겠습니다. 아 나중에 쓰고 그 다 해놓고 공개할게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저희가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아직까지 시즌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고 또 이제 이 팬분들마다 또 이제 기자님들마다도 또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이 밝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정말 역대급 순위 경쟁이라고 또 이제 밖에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참 시즌 중반까지는 야 이거 너무 뭐 이미 뭐 결정된 것 같아가지고 시즌 끝났나? 뭐 이랬는데 이게 막판 가니까 또 이렇게 되네요. 이 막판에 그나마 이제 불씨, 이 순위 경쟁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는 거는 또 관심을 다시 가지시는 데는 하여튼 또 어디가 좋은 연패 빠지면 진짜 아수라장 돼요. 아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네. 이게 SSG도 그렇고 기아도 이게 한 번씩 꼬꾸라지는 시기가 있었다 네. 보니까 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또 불씨가 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오랜만에 또 김동현 기자님과 함께 또 40분 넘게 한번 소화를 해봤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또 오랜만에. 아 저도 오랜만에 나오면 저도 이제 이렇게 혼자 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떠들고 살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맞죠. 저도 여기 와서만 떠들어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털었더니 뭐 즐겁게 했고 네. 혹시 뭐 굳이 뭐 제가 뭐 사족을 좀 달자면 아까 기아 관련해서는 저 김종욱 감독의 실드 치고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니었고요. 네. 그냥 한 번만 더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마음의 말씀을 드렸는데 뭐 좀 기분 나쁘셨다면 제가 사과드리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아 그렇죠. 어쨌든 네. 이제 김종국 감독도 이 부임 첫해 뭐 물론 이제 우승 후보다라는 얘기도 들었었던 걸 생각을 그러니까 해보면 드림 돈 생각하면 아깝죠. 아니, 아깝고 그렇죠. 그리고 김종욱 감독이 잘하고 있냐? 무조건 잘한다 아니죠. 안 되는 부분도 네, 있습니다. 아닌 거 분명히 아닌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막판에 9연패를 한 4, 5월에 당했으면 차라리 날 뻔했어. 그러니까요. 근데 9월 야 이렇게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러고 본다니까요. 기자실에서 이러고 왜 이렇게 본다. 안 풀리는가? 네. 아 힘들어. 뒷수습하지 말래. 야옹이님. 아, 수습마저 안 하면 어떡합니까? 수습마저 안 하면. 뭐 참을 만큼 참았다. 아웃 막 이러시는데 어쨌든 1년차 감독이라는 거를 조금은 좀 이제 양해를 좀 다시 해달라 뭐 이런 얘기신 걸로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점심 저희 뭐 먹을까요?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갔으면 좋겠는데 나가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뭐든 드시죠. 좋습니다. 네. 이렇게 신체 구조상 딱히 뭘 안 가리진 않아서. 그래요. 다음에 또 이제 안치홍 의원님 또 개인적인 사정을 또 불참하실 때 저희가 또 도움을 언제든지 또 드릴 수 있는 이 부탁을 드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음에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방송을 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이제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